본인이 하나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. 저 사람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도 다 가져올 수 없고 다 가져올 수 없다는 걸 본인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. 좋아하는 스타일은 예전부터 명확하게 있었는데 세세한 요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참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특히나 저는 제 그림에서 입체감이 있는 구도나 덩어리감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늘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좋아하는 그림도 평면적인 느낌이 강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. 다른 분들의 그림을 참고를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. 이렇게 입체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체감을 내봐서 나는 이제 일단은 이건 마음에 드는데 또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리니까 꼭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스타일은요 보통 어떠한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아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작가님 그림을 보면은 특정 하나가 눈에 띄게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. 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하는데 유독 이 작가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그리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스타일이 강렬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특정한 한 가지가 있곤 한데 처음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요것만 베끼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.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느낌 전체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.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 음식은 참 맵고 맛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야 여기 음식점은 맵구나 하고 기억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매운 거 이상으로 그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매움도 같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림체는 항상 이렇게 마침 짜여져 있는 그 균형과 밸런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자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딱 하나만 가져와서는 사실 그 느낌이 안 나요.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퍼즐을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. 그거는 그냥 표절이죠. 네, 저도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세부 요소보다는 그 느낌을 내고 싶은 건데 그런 뭔가 자료를 보는 것보다 약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결국 자료를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애매하게 몇 가지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. 그것은 불완전한 형태죠, 사실은.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이 스타일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다는 거예요. 내 스타일도 있잖아요, 그쵸? 내가 가지고 태어난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. 자기만의 블럭이 하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블럭을 여기다가 짜맞췄는데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퍼즐이. 남의 거를 온전히 흡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봤을 때 되게 예쁜데 막상 내가 하니까 내 그림에선 별로거나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았네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. 그럼 내 퍼즐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은. 결론적으로 요 과정이 이제 진리라고 보면 돼요. 그러면은 우리 이 진리 안에서 본인이 하나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. 저 사람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도 다 가져올 수 없고 다 가져올 수 없다는 걸 본인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. 입체감이 있는 느낌도 나쁘지 않긴 한데 저는 없는 게 더 마음에 드는데 뭔가 그림을 배우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강의 같은 거 봤을 때 우선 입체감부터 배우고 입체감을 내는 법을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고 또 그런 그림들이 좀 좋아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혼란스럽다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자기가 입체감을 넣어봤더니 그것도 괜찮고 납작한 것도 괜찮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이게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입체감 넣는 거에 생각보다 무리감이 없다고요. 잘한단 말이죠. 그러면은 본인 스타일에 그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. 하는데 딱히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남들도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를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이제 참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안 먹을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해 줄게요.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. 그냥 자기가 이미 그러면 할 수 있고 그쪽이 훨씬 더 상황적으로 유리하다고 느끼면은 그걸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본인이 장점이 있다면은
그거를 항상 최우선으로 가져가세요.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 편하고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느낀다. 그게 장점이에요. 알겠죠? 무조건 얘를 최우선해야 돼요. 왜냐면은 이거를 버릴수록 이상한 길로 새기가 쉬워요. 왜냐면은 각자의 스타일에서 튀어나온 장점이 하나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. 어떤 작가님들이든 간에. 근데 자기가 그거를 버리고 가면은 느낌은 낼 수 있을지언정 퀄리티 자체는 낮아지게 되잖아요. 왜냐면 나의 최선을 다한 거가 아니게 되니까.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느끼더라고요. 결국에는. 그리고 나는 그런데 좀 납작하게 그리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납작하게 그리기를 포기하는 게 맞아요. 내가 이미 타고난 기본 퍼즐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. 그쵸?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얘랑 안 맞아.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최우선하고 웬만하면은 너무 과한 도전은 버리는 게 좋아요.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좀 아직은 너무 우리가 기본도 막 쌓아야 되고 바쁘잖아요. 지금은 무조건 본인의 퍼즐에 맞았을 때 받아들여요. 안 맞으면 버려요. 욕심이 날 수도 있지. 예를 들면은 자기는 이제 섬세한 머리카락을 그리는 게 본인이 나름대로 지금 추구하는 흐름과도 비슷하고 나름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이 꾸덕한 채색과 사실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네, 완전 그래서 좀 항상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, 요즘은. 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어떠한 충돌 지점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거를 강제로 끼워 넣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원래는 안 맞는 퍼즐인데 이게 옮겨나가지고 어떻게든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. 그 순간이 그것이 개성이에요. 그래서 가끔은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잖아요. 그쵸?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소리니까.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퍼즐이 완성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작업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하나를 고친다는 게.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. 근데 사람들이 남의 이제 그림을 레퍼런스 참고할 때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그림에서 내가 뭐가 좋은 건지를 알아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. 보통은 눈에 띄는 거 하나밖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마음을 흔들었다 제일 근원적인 것을 찾으려면은 이 작가님 말고도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겪어보면서 약간의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그 퍼즐을 알아내야 돼요. 본인 생각하기엔 어때요?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? 아주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? 흔히 말하는 약간 음기라고 하죠. 되게 오묘하고 어둡고 캐릭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그 아찔한 느낌을 주면서 아름다운 이런 엄청 좀 모호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거가 이제 사실은 또 문제인 거예요. 본인이 그 퍼즐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. 자기가 그거를 해석해낼 수 없다면은 참고할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생각해봐야 돼요. 자기 스스로. 제가 힌트를 조금 줄게요. 본인이 약간 이제 음기, 뭔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,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. 우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시각 정보가 뭔지 빨리 찾아야 돼요. 캐릭터의 표정에서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. 어떤 것은 색일 수도 있어요. 약간 더 채도가 낮거나 혹은 어두운 색깔을 많이 쓰고 약간 빛바랜 듯한 컬러를 많이 쓰면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죠.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평소에도 구체적인 요소를 아예 안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기가 그거를 지점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. 다른 작가님 그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다는 게 이분도 비슷한 스타일이네?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나는 항상 약간 이런 표현에 끌리는구나라는 명확한 답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? 반대로 이것도 가능해요. 나는 이 작가님의 이 부분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작가님은 그 스타일을 안 가지고 있어. 근데도 이 작가님도 괜찮네? 그러면은 의외로 그거가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가 분석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. 그때 조금씩 다시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. 내 안은 계속해서 바뀌어가니까.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도 바뀌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타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완성되지는 않기도 해요. 항상 나는 약간 모자란 상태야. 작가가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.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느껴지니까 남들은 모르는 건데 본인은 그걸 느끼죠. 그래서 어차피 완성하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스타일을 연구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가면서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